안녕하세요. 시민 케이크 리키룩스고요. 이번에 특별히 모신 게스트 분입니다. 와우. 제가 파워레인저 콘텐츠랑 서바이벌 토크라는 그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바이벌 토크에서 패널로 활약해 주시는 헤디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헤디님은 참고로 슈퍼전대 마니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쩌다 가끔 슈퍼전대를 이렇게 본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강매를 좀 당했는데 강매까지. 솔직히 전대물 마니아가 아닌 입장에서 내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약간 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나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욕심이 생겼어요. 전 참고로 헤디님이나 이제 제라시트 형님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게스트분이랑 또 토크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연락 주세요.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 슈퍼전대 필수 에피소드 코너인데 오늘 다룬 전대는 2000년작 미래전대 네. 타임렌자입니다. 미래전대 타임렌자는 총 51화인데 그 중에서 이 에피소드를 꼭 봐야 내용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싶은 필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화인데요. 첫 화니까 꼭 무조건 봐야 되는데 안 그런 작품도 가끔 한두 작품 그쵸, 있긴 그쵸. 해. 오히려 타임렌저는 마지막 화라 안 봐도 되지. 아, 왜냐면 이제 51화가 이제 슈퍼전대 25개를 소개하는 에피소드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50화가 마지막인지 모르고 보시는 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담인데 나는 50화가 마지막인지 모르고 저도 뭐야 위에 더가 있는데 왜 금방 끝나 이랬어 솔직히 처음에는. 잠깐 전개가 응. 지금 이거 끝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 거야? 하는데 끝났네? 51화가 있는데 왜 이래 했더니 알고 보니까 50이라는 프로모션용 영상이었던. 그쵸. 난 30세기에 살고 있던 범죄 집단 도르네로 패밀리가 있는데 이 도르네로 패밀리가 론다 형무소를 20세기로 이동시켜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시간 보호국의 경찰인 유리, 타임핑크, 타임그린 시온, 타임옐로 도몬, 타임블루 아야세 4명이 도르네로 일당을 쫓아서 20세기로 오게 됩니다. 20세기 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20세기에 살고 있던 청년 타치아를 알게 돼요. 그 처음에 크로노 체인저를 작동시키려면 5명이서 처음에 작동시켜야 돼요. 나중에는 따따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타치아가 억지로 타임레드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되게 독특한 것 같긴 해요. 제트맨 같은 경우는 1+4였잖아요. 진짜네? 네. 근데 얘는 4+1이니까. 전개가 완전 반대잖아. 그러니까요. 2화도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그 도르네로 패밀리가 이제 론다 형무소를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들 조직 이름을 론다즈 패밀리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레드 타치아가 원래는 아사미 그룹의 재벌 3세인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타임렌저 멤버들이랑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로 하고요. 타임렌저 5명이 이제 합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런데 론다 형무소의 죄수들이 리바운드 억제실을 떼야만 거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정보가 나오고 타임렌자의 중요한 메카 타임로봇이 처음 등장하는 에피소드입니다. 3화도 필수 에피소드입니다. 타임렌저 멤버들이 심부름 센터인 투모로우 리서치의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또 4화도 중요한 에피소드인데요. 이거 분위기가 약간 전부 다 중요한 에피소드 같긴 한데 뺄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다 중요해. 네. 자, 4화가 왜 중요하냐? 시온이 지구인이 아니라 하버드 성인이란 정보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유일한 생존자라는 정보값이 나오기 때문에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합니다. 야, 어떻게 보면은 시오는 이 얘기 말고는 캐릭터성을 부여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네. 야, 개인 에피소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타입이 아닌데 이거 하나 때문에 시온의 캐릭터성이 결정된다고 봐도 혼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거 자체가 시온의 되게 강한 개성인 건데 이 작품에서 주고자 하는. 자, 다음은 5화인데요. 마피아 담당 경찰이었던 유리의 아버지가 도르네로 때문에 사망했다는 사연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5화를 봐야만 유리가 왜 도르네로를 증오하고 집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화인데요. 기엔이 돈벌이가 아니라 파괴만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도르네로가 이때 처음으로 경고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타치아가 아사미 그룹에서 독립해서 자립하려는 이야기가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6화도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화인데요. 타임옐로 도몬의 파이터 시절 과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도몬이 이제 멤버들 중에서 30세기로 돌아가는 걸 너무 집착하는 인물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가 왜 집착하는지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화가 아니라 넘어서 9화다. 드디어. 파라 하나를 스킵했네요. 9화는 왜 중요하냐? 타임렌저 시리즈의 중요한 조연인 오리야마 호나미 사진작가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하겠습니다. 10화 또 하필이면 9화에서 바로 또 내용이 이어져요. 타임블루 아야세가 사실은
1, 2년 안에 죽게 될지 모르는 불치병 오시리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정보값이 나오기 때문에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그 아야세가 병에 걸렸다는 거는 타치야만 알아요. 타임레드만.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엔 11화인데 사진기자 호나미가 처음으로 타임옐로에게 반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데 호나미가 타임렌자 멤버들이 변신전의 모습을 알아내기는 해. 그쵸. 근데 누가 어떤 컬러인지 몰라. 그래서 아야세가 좀 잘생겼잖아. 그 중에서 아야세가 타임옐로라고 착각을 해. 그쵸. 이거 착각의 요소 하나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궁금해지네. 오, 맞아. 이거 작가님이 정말 시나리오 잘 쓴 네. 거예요, 진짜. 또 15화인데 또 호나미 얘기네. 호나미가 타임렌자 취재를 포기를 하는데 론다즈 패밀리는 호나미가 타임렌자랑 친한 줄 알아요. 그래서 호나미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또 타임옐로가 구해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타임렌자 멤버들이랑 호나미가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하겠습니다. 계속 호나미의 잘못된 착각이 도몬의 캐릭터성을 더 강조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 도몬이 약간 되게 호전적이기도 하고 멤버들 중에서는 약간 그 성격적 무게감이 가장 이제 가벼운 맞아. 멤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성이 더 강조가 되면서 도몬도 개인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오히려 호나미랑 엮으면서 그 서사가 조금 더 개성적으로 또 다르게 표현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음은 18화, 19화 2부작인데요. 이제 새로운 로봇인 타임 섀도우가 처음 등장을 하고 타체의 아버지가 아사미 그룹의 회장인데 이 회장이 군사력, 무기 개발에 이렇게 뛰어들기 시작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렌저 세계관에서 정말 중요한 소재인데 람다 2000이랑 제타 3가 처음 언급되는 2부작이라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군사력에 관한 그런 스케일을 너무 잘 집어넣은 것 같아요. 현실적이잖아 나름. 20화부터 본격적으로 기엔이 헬즈게이트 죄수들을 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임 섀도우랑 타임 로봇 베타가 합체해서 타임 로봇 섀도우 베타로 처음 합체를 하고요. 기엔이 도르네로한테 헬즈게이트 감옥의 열쇠를 빼앗기는데 기엔이 또 열쇠를 복사해서 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니까 얘는 그 다음에 21화인데 도르네로가 인간으로 변신하기 시작하면서 불법 사업을 시작하고요. 시온이 타임렌자 슈츠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엑셀 스톱을 처음 개발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시온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니까 근데 얘 은근히 활용 많이 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약간 시온이 없어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니까 본인은 되게 제가 도움이 될까요? 막 이런 성격인데 정작 시온이 없으면은 이 그룹 돌아가기 힘들다는 거.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는 23화인데요. 타임렌저의 새로운 무기 어설트 벡터가 처음 등장합니다. 다음은 24화. 호나미가 아야세가 타임룰로가 맞아?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도몬도 호나미한테 호감을 많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런데 도몬이 고민을 해요. 왜냐면 언젠간 30세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호나미랑 잘 돼서 좋을 게 있을까? 25화, 26화 2부작인데요. 이게 전체 에피소드로 보면 그냥 좀 평범해요 사실. 그런데 타치야랑 타임핑크 유리랑 나중에 약간 좀 썸씽까지 가는데 그쵸. 이 2부작을 봐야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수 에피소드를 그냥 간주할게요 일단. 다음은 27화인데 새로운 인물 2명이 나옵니다. 일단은 안내 로봇 타임 로보타가 처음 등장해요. 근데 여기에서 20세기에 활동하는 시티 가디언즈가 처음 등장하고요. 타츠의 동창이자 훗날 타임파이어가 되는 타키자와 나오토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27화는 무조건 필수로 봐야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너도 그래? 나도 걔 제일 좋아해 일단. 너무 캐릭터성이 완벽해서 너무 몰입이 잘 되는 이 성격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캐릭터는 이렇게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생각해봐 이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흑수저인데 노력하려고 하는 인물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전대물에서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잖아. 이제 28화인데요. 타치야랑 나오토가 오랜만에 만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사미 회장이랑 나오토가 타치야가 타임렌자라는 걸 알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에필로그에서 새로운 로봇 V렉스가 등장합니다. 29화 30화인데요. 나오토가 V 커맨더를 손에 넣으면서 타임파이어로 변신도 하고 V렉스도 조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V렉스가 V렉스 로봇으로 처음 변신하는 2부작이라서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하겠습니다. 타임파이어 등장하고 나서 진짜 들들 끓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몰입 있어. 뭔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약간 그런 느낌? 전반부는 애들이 캐릭터가 약간 다양하다랑 도몬이 연애담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 위주로 보게 되는데 후반부는 얘 때문에 타임파이어 때문에 봐. 드라마성이 점점 강조가 되죠. 그니까요. 일단 31화입니다. V렉스가 시티 가디언즈 소속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타임파이어의 슈트를 연구하기 시작하고요. 도르네로가
기엔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갈 젖꼭지 조종 장치를 처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도몬이 호나미를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호나미가 떨어뜨린 지갑을 봤는데 그 지갑에 타임 옐로 사진이랑 아야세 사진이랑 같이 있어서 호나미는 아야세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고 포기를 거의 하려고 해요. 저 이제 양보를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거 여담인데 난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약간 찡했어. 약간 결과를 안 되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도몬 입장이라면. 난 그냥 포기할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아니니까. 물어보고 내가 그거예요라고 말할 그럴 수 없잖아. 말해서 안 되면 그거대로 비참하니까. 그래 맞아. 그래요? 됐어요. 나 불러 좋아할게요. 이러면은 비참해지네 더 보면은. 도몬이 원래부터 약간 아야세한테 약간 열등감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맞아. 그게 있었어. 그래서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불쌍해 보이는. 그 사진에 시온이 있었으면은. 그래. 타치아가 있었어도 그렇고 시온이 있었어도 그렇고 약간 또 방향성이 달라져. 그러네. 다음은 34화인데 34화도 좀 엄청 평범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유리가 이제 스토커한테 끌려가는 내용인데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유리랑 타치아가 좀 더 가까워져요. 왜냐면 유리가 구해달라고 할 때 타치아를 먼저 찾거든요. 그쵸. 근데 두 사람이 썸씽 사이가 좀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필수 에피소드로 간주하겠습니다. 약간 아쉽다면 아쉬운 건데 저는 유리랑 타치아의 연애 플래그 자체가 약간 그냥 전체적으로 봐도 좀 굳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그건 또 있어. 네. 왜냐면 유리는 이미 그 복수라는 에피소드가 있잖아. 개인적으로는 유리가 초반부 잠깐 이후에는 그렇게 뭔가 캐릭터성이 강조되는 에피소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연애 플래그로 그냥 분량을 주는 건가 싶을 정도로 유리를 풀어낼 게 별로 없었나? 말하니까 공감이 되는 게 유리는 복수를 해야 되는 캐릭터잖아. 근데 얘는 이건 서사물이잖아. 그러니까 앞이랑 뒤 빼고는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연애 플래그 말고 조금 더 풀어낼 수 있는 뭔가 더 부여할 수 있는 캐릭터성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진짜 36화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진 에피소드라 도르네로 패밀리가 다른 악당들이랑 돈을 거래하고 무기 거래한 내용이에요. 그쵸. 근데 그 와중에 도몬이랑 아야세가 도와주러 갔다가 휘말리고 시오는 폭탄을 해제하고 또 타임파이어대로 잠복 수사하고 이런 흥미로운 내용인데 그 와중에 진짜 호나미가 드디어 도몬이 타임 옐로였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서히 또 가까워지고 사귀게 된 에피소드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야세라고 생각했다가 도몬을 알게 됐는데도 그 감정이 식지 않았잖아. 맞아. 막 그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 난 좀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어. 그 장면이 도몬이 괴물 없애고 에필로그 때 다가가는데 당신이었군요. 만나서 다행이야 하면서 껴왔는데 드라마 보듯이 뭔가 감동적이었어. 사실 호나미가 처음 마음이 간 거는 타임 옐로잖아요. 그렇지, 다정한 타임 옐로. 아무리 제가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고 착각을 했더라도 내 마음이 간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확한 곳에 이제 도착했구나. 다음에 37화인데 도르네로가 이제 론다 형무소 그 기지에서 나와서 새로운 사무실을 본부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론다츠 패밀리랑 타임파이어가 싸우는데 원래 타임파이어는 초반에는 타임렌자가 30세기 사람들인 걸 몰랐어요. 그쵸. 근데 이 37화 통해서 타임렌자가 미래에서 왔다는 거랑 론다츠 패밀리도 미래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이 조종하는 VRX도 미래에서 온 물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오토가 여기서 이제 본부장으로 승진을 하잖아, 시티 가디언즈. 맞다, 본부장으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나오토의 안 좋은 결말에 가기 위한 빌드업, 첫 번째 빌드업. 좋은 직책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겐 서사적으로 되게 안 좋은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독이 든 성배네. 네, 그쵸. 나오토한테는 그 독이 든 성배의 시작이 이게 아니었을까. 뭔가 경륜에 비해 너무 큰 직책을 얻었어. 그쵸. 그러니까 뭔가 VRX를 다루고 본인한테 뭔가 주어진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딱 이 본부장을 단 순간부터 본인의 열등감이 어떻게 보면 대폭발하는. 그러네. 그쵸. 평소에 타치아 보고 막 넌 부잣집 아들이지 막 이랬는데 이때부터 슬슬 자기도 권력욕을 막 우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본능 이런 것들을 좀 후벼판. 38화도 필수 에피소드긴 한데 솔직히 나는 38화가 필수 에피소드라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시온이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오는 알고 보니 꿈이었어 에피소드거든. 그쵸. 그래서 솔직히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바로
다음 화가 39화가 중요한 에피소드인데 39화로 또 이어져요. 또 그쵸, 이 그쵸. 설정이. 그리고 또 시온이 1년에 한 번 2주에 잠을 자야 된다는 설정이 나오니까 그냥 이 설정을 그냥 보여준다 치고 그냥 필수로 간주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이 39화 40화 2부작인데 난 이 에피소드 보고 놀랬잖아. 코로나 시기 때 이걸 또 봤어. 오랜만에 얘만 타서 또 봤어. 아 그때는 이제 지금은 다들 괜찮아졌는데 코로나 시기 때 뭔가 나는 그게 절절절해가지고 기엔이 다시 헬즈게이트 죄수를 푸는데 전염병이 있는 죄수를 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을 막는 과정에서 다른 타임레자 멤버들도 아야세가 오시리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도르네로가 참다 폭발해가지고 기엔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40이라도 사실 평범한 에피소드야. 근데 도몬이 자기 여자친구인 호나미한테 난 삼시세기에서 왔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정보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후에 호나미가 당신 삼시세기 사람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으려면은 보는 게 차라리 낫다. 그쵸. 그 다음에 얘네는 이상한 놈들이야. 유리랑 타치아가 연인 관계로 좀 더 한 단계 발전해요. 근데 연인까지는 아직 아니야. 이게 계속 이게 연애가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필수 에피소드로 넣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사실 얘를 날려도 별로 문제되는 게 없어. 야 너가 들으면 내가 정말 귀찮았는데 둘 때문에 넣었다 이런 줄 알겠네. 이 연애 플래그도 그냥 뭔가 복선을 깔아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냥 툭툭 던져놓으니까 맞아. 중간중간 이렇게 튕겨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거를 쭉 보면서 이것 때문에 살짝 흐름 끊긴다 약간 그런 느낌마저도 받았어요. 진짜? 네. 42화부터 44화까지 그 3부작 에피소드도 엄청 중요한데요. 네. 시간 보호국의 류야 대장이 20세기로 건너옵니다. 근데 이놈이 이제 기엔이 통제를 하고 있던 장치를 제거를 해버려요. 그쵸. 기엔이 폭주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엔이 도르네로랑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과거사가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미 회장한테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오토가 시티 가디언즈의 완전한 책임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타치아가 타임렌저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재 21세기가 대소멸하게 된다라는 큰 이슈가 터지기 때문에 그쵸. 이 3부작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나오토 3부작이라고 해도 오 그러네. 네. 대소멸 뭐 그 기엔 통제 장치 다 중요한데 나오토가 너무 세게 각인이 돼가지고 이건 좀 선을 넘는 거거든. 솔직히. 그렇죠. 이게 마지막 최후반부로 가는 그 어두움의 절정이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아니 왜냐면 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어쨌든 경륜이 적잖아. 네. 인맥이 적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회장을 제끼면 안 되지. 그치. 그리고 회장이 아들한테서 마음이 떠나고 자기를 약간 양아들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좀 약간 이렇게 뒷배로 두고 했어야지. 어떻게 제껴. 오히려 여기서 나오토가 현명하게 대처했다 이런 식이었으면은 이 캐릭터가 별로 안 살았을 텐데. 근데 그러긴 해. 네, 이 캐릭터의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딱 이렇게 완성이 돼가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뭔가 어른되니까 이런 정치적인 서사가 나는 그쵸. 45화도 사실 내가 안 넣으려 넣을 수밖에 없어.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난 에피소드 몰아서 보는 평범한 에피소드야.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딱 두 가지가 있어서 그냥 넣었어요. 도몬이 30세기로 곧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호나미랑 헤어지면은 호나미가 21세기 소멸에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기 시작하고 원래 타임레자 멤버들만 타임 엠블럼을 가지고 있어서 냉동 죄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임파이어는 그게 없었거든. 여기에서 시온이 타임파이어한테 타임 엠블럼을 주기 때문에 이후에 타임파이어가 타임 엠블럼 사용한 게 부자연스럽지 않으려면은 그쵸. 꼭 봐야 됩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봤던 게 어떻게 보면 시온과 나오토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면 진짜 나오토가 가마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약간 그거를 깔아두는 거죠. 혹시 그러니까 쟤도 그럴 수 있겠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결말이 그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슬프게 느껴지는. 그러네. 우리 친해질 수 있었어. 약간 뭐 이런 건데 결국엔 우린 멀어지구나. 그렇죠. 자 그리고 46화부터 50화까지 5개 에피소드는 그냥 싹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내가 어떻게 시작했냐? 잠깐만. 지금 중간에 쉰대가 44 없는데? 그러니까 36화부터 쭉 다 봐야 돼 일단. 그렇죠. 21세기가 대소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타치아가 그 4명의 멤버들을 30세기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4명의 멤버들은 돌아간 게 맞나 약간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나오토의 그 거치도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르네로랑 기엔의 갈등도 폭발하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건 스포일러라 말할 순 없지만은 일단 다 보셔야 되고요. 아 근데 중요한 에피소드 너무 많네. 이거를 다 봐야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관계성을 되게 잘 엮어놨어요. 맞아 그 캐릭터들 많아. 네, 이게 누군가의 관계성, 누구와의 어떤 그런 이제 티키타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악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단 시티 가디언즈가 딱 이제 등장을 하면서 개개인에게만 포커싱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맞아. 어떻게 보면 네. 개인과 사회도 있고 집단 이렇게 그렇죠. 있고. 이게 뭔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커졌어. 필수 에피소드를 따져보니까 총 51화 중에서 양원 편이지만 40개나 봐야 돼.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네요. 배제된 에피소드도 다 재미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뭔가 개그 에피소드라든지 진짜 가볍게 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도 충분히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맘 놓고 정주행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타임레저에 대한 감상 얘기하면은 난 어른들이 정말 봐도 좀 흥미로운 캐릭터랑 요소가 많다. 그쵸. 재벌 3세랑 그 아버지의 갈등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살인자에 대한 복수 얘기도 나오고 그쵸. 불치병에 걸린 사람 얘기도 나오고 그쵸. 권력욕을 부리는 그 흑수저 얘기도 나오고 근데 한국 드라마 요소들이 엄청 많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존댓말 치고는 되게 어둡잖아요. 사실. 맞아. 오히려 타임레인저가 제트맨보다 훨씬 어두운 요소들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너 둘 다 봤으니까.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제트맨에서는 조금 더 드라마성을 강조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진짜 20세기, 30세기를 오가면서도 오히려 현실적인 인간성, 캐릭터성을 맞아. 좀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타임레인저는 어른들이 봐야 됩니다. 나 어른들이 봐야 돼. 네. 근데 이 작가님은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전대를 너무 집필을 잘 하시긴 해요. 그쵸. 일단은 타임레인저 필수 에피소드 코너는 이 정도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필수 에피소드 코너를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봐주세요. 나 방금 말투 좀 건방졌나?